네, 안녕하세요. 이헌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공동주택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공동주택 하자보수 분쟁, 공동주택 분쟁 규정, 공동주택 하자보수, 뭐 신축 하자보수 이런 내용들 있죠. 그러면 하자보수에 관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얘기하는 하자보증금, 뭐 하자담보 책임, 뭐 하자보수 이건 무엇인가를 한번 좀 깊숙하게 알아봅시다. 이 영상은 아마 조금 길 거예요. 좀 길 거니까 뭐 중간중간에 뭐 포즈를 누르시면서 잠깐 세워보시면서 쉬시면서 들으셔도 되고, 자, 아무튼 좀 사시면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동주택 하자보수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공동주택 하자보수라는 게 단순하게 일반 인테리어랑은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영역이고, 옛날 시행사들 말로는 눈먼 돈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하자보증금, 하자담보, 하자보수란 무엇인가? 자, 예로 할게요. 자, 처음 시작은 신축 하자보수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 신축 하자보증금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 하자보수 시장은 무엇인가? 자, 이렇습니다. 관계 법령으로 보시면, 자,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주택법 제46조 하자보수 법령 아니에요. 자,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60조 하자보수 보증금. 자, 내용은 간단합니다. 사업주체는 건축 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이 내용이에요. 자, 조금 법을 상세적으로 나눠보면 이제 집합건물법에 있는 민법도급편의법, 그러니까 소송이에요. 이거는. 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상에 있는 하자담보, 하자보수 청구권, 주택법 시행령 제46조, 주택법 46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집합건물 관련 시장에서는 이래요. 그 로펌 시장, 소송 시장이 있고요. 주택법 관련 시장에서는 하자보수 청구 대행업체 진단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이 하자보수를 영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떻게 영업을 하는가? 라고 보면, 자, 하자보수 업체들의 기본적인 영업 형태는 이래요. 첫째, 이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직접 필드 영업을 한다. 그리고 현장 영업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현장 영업을 한다. 그죠? 자, 필드 영업 및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입주자 및 입주자 대표를 발굴합니다. 2단계. 그렇게 발굴했으면 찾았다. 그냥 영업했다 이 얘기죠. 자, 뭐 201호 입주자, 뭐 305 입주자 대표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요? 반상회를 엽니다. 왜? 필요한 거는 입주자분들이거든요. 저희도 물론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이 더 필요해요. 왜? 사업주체가 하자를 제때 안 봐주거든요. 또 신축인데. 그러니까 9억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살았던 집이니까 연식이 좀 있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신축이에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밖에 안 됐고 몇 달밖에 안 됐고 1년밖에 안 됐어요. 혹은 2, 3년밖에 안 됐는데 하자가 발생했는데 하자를 제때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화딱지가 나죠. 네, 화딱지가 이때는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아우라가 펼쳐집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독려해서 반상회를 엽니다. 자, 우리 반상회 한번 열어주세요. 자, 우리 사업주체 상대로 무료 하자보증금 청구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에 참석해서 설명회를 합니다. 그리고 안내를 하고 청구 방법, 뭐 계약사항을 통해서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계로 전 세대의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나 이제 건설공제조합 같은 곳에다가 넣는 이제 서류, 그리고 각 집집마다의 하자조사를 통해서 서류를 접수를 해서 이제 보증금을 청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증금을 이렇게 해서 받은 보증금을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건축비의 3%, 주택법으로 건축비의 3%를 예치하게 되세요. 건축비의 3%. 자, 건축비의 3%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죠.
네, 건축비의 3%를 예치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인 빌라 조금 큰 거, 한 15세대 정도, 20세대 정도, 그럼 건축비 얼마나 들까요? 20억?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20억? 그럼 3%. 6천만 원. 6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분들은, 첫째로 이 보증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뭐, 옥상 방수공사, 뭐, 지붕 방수공사, 외벽 창호 코킹, 외벽 발수, 이런 공사가 이제 대체적으로 공용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뭐 내부 단열, 곰팡이 공사, 세대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하고 그 외 비용이 나오면 뭐 주차장 에폭시 이런 것들을 합니다. 자, 평균적으로 이제 하자보수 하시는 분들의 이제 수익 구조를 보면 대략 이래요. 자, 옥상 우레탄 방수 견적 비용이 평균 한 평당 8만 원에서 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당 한 8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로 러프하게 잡혀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갭이 나냐? 평당 가격인데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는 공사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리고 지역마다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편하겠죠? 서울이 방수공사가 싸요. 서울이. 그러니까 오히려 시골이 더 쌀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시골은 오히려 좀 더 비싸요. 시골은 오히려 방수공사하는 업체들도 몇 없을 뿐더러 본인들끼리 가격을 조금 이렇게 맞추는 경우도 있고 몇 없을 뿐더러 서울은 너무 많잖아요. 경쟁 입찰. 그쵸? 그러니까 더 싸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옥상 방수 비용이 물론 이제 이 하자 보증금을 청구한 상황이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2, 300평 정도 되면 제가 최저가로 하면은 평당 35,000원까지도 해봤어요. 평당 35,000원까지 최저가로 최저가.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그분이 많이 이제 깎으셔서 그냥 AS 1년 딱 1년 잡았어요. 1년 또 9억이었고 이미 건물의 양생 과정이 지나서 이미 갖춰져 있고 더 이상 흔들릴 게 없는 건물. 그쵸? 그러니까 뭐 한 이제 7, 8년 차?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중장년 되기 전에 청년 정도? 한 청년 정도 그게 뭐요? 잘 안 아플 나이. 그쵸? 그러니까 잘 안 아플 나이에는 AS도 별로 없다. 그래서 그때는 조금 AS도 1년 잡아드리고 평당 3만원에 35,000원인가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수가 그래도 2, 300평 했으니까 그 정도 하지 뭐 그런 거죠. 싸게도 할 수도 있고 비싸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업자마다 좀 틀려요. 그렇죠? 자, 일반적으로 그냥 풀어봤어요. 일반적으로는 평당 8만원, 10만원 또는 15만원이고 자, 우리가 하도급을 내리는 비용은 천차만별이에요. 회사마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경우도 하도급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직접 본인들의 직원을 해도 그만큼 비용이 빠지니까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자, 8세대 빌라 60평 기준으로 8세대 빌라가 옥상의 바닥 평수가 이 건축 면적 바닥 평수가 60평이라고 계산했을 때 자, 평당 10만 원이라고 했어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에 이제 하도급 비용을 빼거나 본인들 인건비니 뭐니 다 빼면은 이제 영업사원에게 뭐 한 얼마 정도 나갈 거냐? 평균 100에서 한 150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러프하게 잡는다고 하고 금액을 많이 잡았다가 그 정도 못 버는데 이래버리면 제가 꼭 양아치 같잖아요. 사기꾼 같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조금 적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빌라 8세대에 바닥 평수 60평 정도 되는 건물에 옥상 방수랑 외벽 정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한 150에서 한 200 정도의 영업 수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업만 통해서 자, 이 하자보수 수익의 장점은요. 전액 현찰 공사예요. 그리고 계약금이 선불지급 공사죠. 이해되시죠? 전액 현찰 그리고 계약금 선불지급 공사입니다. 왜냐면 우리 업무는 하자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에서 우리 진단기관 저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기술사를 통해서 청구하는 순간부터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자, 이게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잡았을 때 서울, 인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월 한 2,000동을 공급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신축으로. 그러니까 전국에도 지금 대형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은 좀 어렵지만
이제 소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상복합이나 뭐 빌라, 뭐 타운하우스, 뭐 단지형 빌라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짓잖아요. 건설하고 있죠. 이런 데의 시장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거죠. 2019년도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 2인 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 이용자가 51%가 넘어섰다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전에는 전원주택이나 뭐 이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이 많았다. 혹은 다가구 있는 부분이 많았다. 근데 이제 어떡하냐? 연립, 빌라, 아파트, 주상복합 등의 개별적인 혼자 살지만 같이 공동으로 사는 이런 집합 건물의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적으로도 그런 수요는 많아집니다. 왜? 우리나라는 그래도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나 주상복합 같은 경우가 이번에 보세요. 2019년 20년도에 보면 뭐 정부에서 집값 규제하느니 한다고 하면서도 서울에 있는 뭐 한 동짜리 80세대 뭐 200호실 그런 주상복합들 뭐 엄청나게 집값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에서는 수익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제 하자보수의 기존의 시장의 문제점을 볼게요. 자, 서민용. 하자보수의 문제점은 이래요. 이거 마지막입니다. 요 시간에 신축 하자보수의 마지막은 서민용이고 무관심, 나눠먹기 쉽계약의 날림공사, 그리고 뒷돈 받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뭐 횡령 배임 등의 민형사 분쟁, 그로 인한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이라든가 집합건물관리법 제정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 자료를 제가 2019년도 17년도 이전에 만들 때 굉장히 심각했죠. 실제 2016년도에 8월 달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집합건물과 이제 공동주택이 같이 이제 하자담보가 이제 묶였어요. 이 뒤에 내려가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 하자보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료 하자보수를 청구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그러면 건축주들 입장에서는 눈먼 돈이다 라고 했던 이유가 이게 뒷단에도 있지만 10년 동안의 하자보수를 봐줄 비용이거든요. 근데 참 우리나라 법 웃겨요. 연도별로 찾을기가 애매해요. 왜? 6천만 원을 10년 동안 나눠놨어요. 그러면 뭐 1년, 2년, 3년 차에 각 연차마다 뭐 20%, 10% 이렇게 빼고 싶잖아요. 그래야 좀 안정감이 있고 제가 봐도 그쵸? 근데 이거를 개인이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개인이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누군가한테 위탁을 줘야 된다. 그럼 뭐예요? 우리 건물에 전체 들어가는 게 6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번 연도 회차에 찾으려면 600만 원인데 이 600만 원을 찾기 위해서 200만 원의 수수료를 누군가한테 줘야 한다? 아깝잖아요. 그쵸? 그럼 자기네들은 400만 원밖에 손에 안 쥐니까. 왜? 공동주택관리법이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이건 법에서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을 찾아도 200만 원. 그러니까 그 한 보증서 그 1년치, 2년치만 찾아도 뭐 200만 원을 누군가한테 줘야 돼. 또는 전체 6천만 원을 찾아도 200만 원, 뭐 예를 들어 6천만 원을 찾는데 조금 더 플러스된 비용을 줘서 전체를 다 찾아놔. 자, 그럼 뭘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전체를 다 찾죠. 10년치까지 있는 비용을 다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미 그렇게 해놨어요. 그거는 뒷단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서민용 그리고 돈을 당장은 공사할 게 없어도 찾아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돈이 생겼잖아요. 그쵸? 그리고 입주자들이 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왜? 반상회도 잘 안 나와요. 그쵸? 자기네들 돈 준다고 하면 나올까? 돈 준다는 얘기 없으면 아예 반상회도 한 20, 3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졌죠. 그러니까 무관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의 악질적인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공사 1,000원짜리를 만원에 계약을 넣어서 9,000원을 페이백을 해주잖아요. 리워드로. 누구에게요? 계약한 사람에게. 그럼 계약한 사람은 누구예요? 전체는 아니라는 거죠. 전체 입주자 대표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의 동대표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런 거죠. 그쵸?
그리고 업체 선정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업체는 어떻게 해요? 공사를 대충 날림식으로 하고 도망가잖아요. 사업자 변경해버리고. 많이 있잖아요. 이 서울이나 전국에 지금 Y로 시작하는 업체, K로 시작하는 업체, 그 하자보수 업체들 한번 까볼까요? 10년 동안에 그 Y라는 업체가 실질적인 사업자, 그 전에 움직였던 사업자들이 몇 개였는지, 땡땡 산업, 땡땡 개발, 땡땡 건설. 근데 앞에 땡땡은 다 똑같아요. 왜? 홈페이지는 하나니까. 근데 뒤에 개발, 건설, 산업 왜 바뀌었을까요? 사업자를 변경하니까 바뀐 거죠. 그럼 사업자를 왜 변경했을까요? 그거는 뭐 알아서 생각하셔야죠. 그쵸?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바뀔까요? 사업자를 왜 바꿔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엔 그랬다라는 거죠. 뭐 땡땡 개발, 땡땡 산업, 땡땡 건설, 땡땡 산업 개발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또 왜 바뀔까요? 결국은 개발 산업 이 사이에 꼈던 사람들은 뭐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니까 이름이 바뀌고 그럼 뭐예요? 뭔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계약사항을 누가 얘기해 주냐는 거죠. 영업사원은 그만뒀다 그러고 회사는 뭐 바뀌었다 그러고 AS를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인 거죠. 이런 문제들이 공공연하게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서비스를 좀 많이 종합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왜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한경이 홈케어나 이런 것들이 한창 이제 뭐 토탈 케어 시장이 이제 나올 시장이었는데 향후적으로는 이 시장들이 단순하게 하자보증금만 빼먹고 그냥 이제 이게 돈을 날리는 세대가 아니라 왜냐면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세대주로 등록을 하잖아요. 요즘에 20대 세대주들 많은 거 아시죠? 젊은 친구들이 일찍 결혼하셔서 전체는 아니죠. 근데 제가 봤던 대로 뭐 인천, 부천 이런 데 봐도 젊은 친구들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집 뭐 한 7, 80% 대출 받아서 들어가서 세대주로 있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너무 직접적이지만 그쵸?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 똑똑해요. 똑똑한 사람들 다 안다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세대랑 부딪히죠. 나이 드신 분들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좀 더 좋은 서비스, 종합 서비스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 2021년도 1월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솔직히 2017년도까지만 해도 2021년도 되면 되게 뭔가 되게 막 스마트해지고 되게 종합 서비스가 좀 더 전문적으로 막 이렇게 변화했을 거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막상 지금 2021년도 돼 보니까 저 혼자 나이만 먹은 거예요. 변화된 건 없어요. 자, 현재 시장도 굉장히 시장이 어떻게 해요? 좋다라는 거죠. 네, 왜 좋아요? 왜? 어쩔 수 없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뭐 이렇게 무관심, 여지까지 똑같이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하니까 가능하다.